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아무런 권한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탄핵 소추되고 구속 기소되는 나라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관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에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총괄 대표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 오랜만에 의료 광고 관련인데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버스 광고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혐의 종결이고요. 행정처분도 없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버스 광고는 당연히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했다면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차 위반으로 경고 대상이 맞죠. 그런데 이 사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의료 광고 전문 대행사가 있었는데 이 대행사에서 여러 의료기관의 시안을 외주로 디자이너에게 시안 작업을 맡겨오다가 A라는 의원의 시안에 들어갈 새로운 심의필 번호가 대행사 직원과 디자이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서 임의를 심의받아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던 제 의뢰인 B 의원의 시안에 잘못 표기되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고 대행사에서는 아니 그 번호는 A 의원 거고 B 의원 거에는 기존 광고 심의필 번호 남아있어요 하면서 정정을 요청을 하고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때 진행하던 광고 대행사 직원이 돌연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게 된 거죠. 심의필 기간이 다가오고 버스 광고가 아무래도 오래 쓰면 외부에 있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지니까 새로 붙이는 김에 새로 심의필 번호를 받자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B 의원의 시안을 만들자 이러면서 후임자가 디자이너에게 B 의원 실제 버스 광고 돌아다니는 거 멀리서 찍은 사진 하나 보내주면서 혹시 예전에 이 작업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게 디자이너는 예 제가 옛날에 했던 작업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건데요 사이즈 작업만 다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디자이너가 예전에 자기가 잘못된 심의필 번호를 넣었던 그 시안 파일을 최종 번호로 알고 A1 심의필 번호를 부착한 상태로 B1 시안이 대행사에 보내지게 된 거죠. 자, 보건소에서 심의필 번호가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대행사에서 광고 심의 신청을 담당자 사망하면서 인수인계 안 돼서 누락되었다는 이 사정을 이제서야 B 의원 원장님들이 알게 된 거예요. B 의원 원장님 바로 버스 광고를 일단 내리라고 하고 심의 신청을 의광심에 넣음과 동시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셔가지고 원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리겠다는 보건소에 의견 제출해서 경고를 바꿨고요. 보건소가 형사고발 조치해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랑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컴퓨터 PC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담당자는 사망했지만 디자이너와의 카톡에 남아있던 이 내용을 제출하면서 B1 그림이 잘못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소상하게 제가 밝혀냈습니다. 자, 원장님이 직접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매체사인 버스에 게시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56조 2항 11호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인 89조 1호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91조에 따른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 91조 단서 사유, 즉 원장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원장님 형사처벌은 무혐의 나오는 상황이죠. 결국 수사관님께서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참조하시고 원장님이 오히려 심의를 신청해달라고 그 전에 부탁했다는 사정까지도 확인해 주셨고요. 대행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일 뿐이지 고의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건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됐죠. 이 사건도 과거 땡땡 의료원 출신 사건처럼 저는 보건소 단계에서 처분 유형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형사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담당자가 사망했으니까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이 원장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원장님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변호사님 저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일단 경고로 종결하는 걸로 행정처분 확정시켜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 뜻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 진행하면서도 참 보건소 직원들의 이런 막무가내식 확인서 서명 요구에 대해서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사례를 성공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자, 해당 확인서의 내용 보시면 뭐라고 쓰여있냐? 본인은 의료법 56조 2항에 몇 호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써있어요. 자, 이거 헌법상 자기에게 자기 죄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자기 부죄 금지 원칙 그리고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에 위반하는 위헌 위법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압박의 정도가 조금만 심해도 이 공무원 직무
직무상 범죄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 영상 보고 계신 전국 보건소 직원분들, 사실확인서 문구 위반하였다고 쓰지 마시고요. 명백한 사실 부분, 즉 어떠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사실확인서 내용 수정하세요. 서명 요구할 때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원장님들은 법을 위반하였다로 끝나는 사실확인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확인서 들고 와서 서명 요구하는 공무원의 압박적인 말들이 있으면 공무원 동의 필요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해 두세요. 아니, 일단 관공서에서 의료기관에 찾아오면 무조건 만나기 전에 녹음기부터 켜세요. 자, 공무원분들의 박봉과 노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공무원은 civil servant예요. 즉 그냥 직역하면 시민의 종입니다. 한 개인의 시민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더 이상 예전처럼 관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도 탄핵 소추되고 구속 기소되는 나라예요. 공무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럴수록 절차 준수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런 타성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위에서 자꾸 이상한 거 시키면요, 그냥 진정 넣으세요. 솔직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조직이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법치주의의 이상에 더 근접해 가는 거 아닐까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한파에 다들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